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다들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당일치기로 계곡이나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요즘 커뮤니티의 가장 핫한 주제가 바로 펜션, 풀빌라, 에어비앤비 같이 숙박업 관련된 내용이에요. 펜션 뒷정리 청소 관련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부터 말이 많았던 펜션 퇴실, 뒷정리 관행, 급격하게 논쟁거리가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펜션을 찾은 A씨는 휴식을 기대하고 얼마 전 친구들과 숙소를 예약합니다. 그런데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분리수거와 설거지, 그리고 침구 정리까지 해야 한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숙소 안내 수칙 관련해서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의 가격은 60만 원이었어요. 펜션을 이용한 A씨는 이렇게 놀러와서 온갖 청소를 해야 한다면 그건 너는 휴식이 아니지 않냐. 자발적 배려와 강요되는 당연함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펜션을 운영한다면 게스트의 시간을 1초라도 더 배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글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에 불편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부터 펜션을 놀러가면 당연하게 빨래장갑부터 찾게 되는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달려보시죠. 일단 현재 숙박업이 엄청난 위기거든요. 경기 침체에 사실 모든 사업이 어렵긴 하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직종이 술집과 숙박업입니다. 올해 1분기 숙박업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10%나 넘게 꺾였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이 362만 개 중 50만 개입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 신청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4,200만 원. 매출이 4,200만 원이면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순수익은 정말 알바보다도 적을 것 같아요.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이라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제 주변에 오피스텔을 영끌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장을 낸 친구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절에는 좀 반짝 재미를 봤고 지금은 가격을 반값에 내려도 주말에 겨우겨우 나갈까 합니다. 대충 숙박업이 이렇게 경기가 어렵구나 체감이 혹시 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펜션 문제로 넘어와 볼게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펜션 숙소는 텅텅 비어 있잖아요. 사장님들은 간절한데 손님이 막상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라면 하나 먹으면 바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저희도 아침에 해장하러 일부러 나가서 먹어요. 휴식보다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규모가 크고 가격대가 있는 곳들은 단체로 가잖아요. 10시 퇴실이면 거의 9시 전에 일어나야 해요. 씻는 시간과 청소하는 시간, 분리수거하는 시간, 열심히 평일에 일하고 친구들이랑 날 잡고 간만에 힐링하는데 퇴실 시간이 조금 혹독한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 늦잠도 자고 싶은데 말이죠. 그리고 평일보다는 주말 가격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러면 약간 혜택을 주시면 이용객들이 확실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저와 다른 의견이신 분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숙소를 이용하고 퇴실할 때 쓰레기 치우고 분리수거하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규칙이다. 깨끗한 정도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퇴실하는 게 예의다. 펜션에 와서 다른 손님들 불편하게 새벽까지 술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늦게 일어날 거면 펜션을 안 가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펜션 이용 수칙, 실제 사장님들의 목소리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인식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장소를 대여한 거니까 사용한 식기는 설거지하는 게 맞다. 주방용품을 대여해주는 형태인 거고 그게 싫으면 일회용품을 사서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닦고 나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 비싼 돈 내고 설거지와 청소하는 게 억울하면 호텔을 이용하면 된다. 대충 이런 느낌의 주장입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상 손님들을 만나는 펜션 사장님들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거의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설거지를 아예 안 하고 이런 손님들 때문에 이용 수칙이 하나하나씩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기준이 빡세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거의 매일 이렇게 손님들이 다녀가니까 아무래도 하나부터 10까지 청소를 하려면 힘드시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기분 좋게 다녀오는 거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매일 다른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거고 정말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그렇다면 뒷정리 의무가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용객의 뒷정리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자에게만 위생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펜션 사장님이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는 있고 이용객은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객실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침대나 물품들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에 뒷정리 의무를 명시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과도한 뒷정리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고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호텔과의 비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다른 필드인 것 같고요. 호텔은 고층 건물에 객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전문화가 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레스토랑, 룸서비스 등등 펜션과는 차이가 크죠. 펜션은 단독 건물에 개별 공간 위주이고 서울 밀집 지역과 거리가 있잖아요. 청소업체를 쓰기도 약간 애매할 것 같고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펜션 이용 수칙을 지키면서 이용했던 겁니다. 모든 사업 아이템이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런닝크루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목소리가 생각보다 커지니까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진짜 순식간에 이미지가 확 나락을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숙박업계 중에서도 펜션 이용 수칙과 뒷정리 청소가 논란이 되는 바람에 펜션 업계가 현재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철에 펜션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없기도 하고 올여름도 예약하려면 아마 한 달 전부터 해야 할걸요? 찾아보니까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여론은 있었고 잠잠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빵 뜬 내용이라서 갈 사람은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펜션업계 사장님들과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으니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제 휴가철이 코앞인데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감성 숙소 붐이 일어나면서 이게 또 베이직한 컨셉이 되어버렸어요. 컨셉이 다 비슷비슷하죠. 통창에 감성 숙소 스타일의 무드 등, 그리고 식탁, 넷플릭스 볼 수 있게 빔 설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감성 숙소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하루에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를 받아버려요. 저도 이런 숙소를 몇 번 가봤지만 사진에 있는 부분 빼고는 크게 일반 펜션과 다른 게 없거든요. 이제는 더 다양한 컨셉의 숙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읽은 댓글 중에서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한 댓글이 있거든요. 가지 마세요. 그냥 안 가면 자연스레 너무 빠듯한 입퇴실 시간, 과도한 뒷정리, 터무니없는 금액 다 정상화될 거예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솔직히 저렴하면 군말 없이 청소할 것 같은데 말이죠. 호텔보다 가격이 비싸고 청소 뒷정리 수칙을 안 지키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놀러 갔는데 심적으로 부담도 되고 이번 기회에 속 시원하게 자정작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는 맛은 최고입니다. 이 맛에 펜션 못 끊죠. 가평이나 남양주 쪽 펜션 잡고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장 보는 그 기분 정말 짜릿하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펜션을 이용할 때 불편하셨나요? 아니면 이용 수칙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